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결국 시장이 재차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까지 밀렸습니다. 7,000포인트대 중반이 훼손되는 그런 위치가 됐죠.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이 팽팽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윤정도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5월 12일부터 전량 차익 실현 100%의 현금화 전략, 그리고 재편입 다시 차익 실현의 현금화 전략, 이 비중 조절을 완벽하게 해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 6월 5일과 그리고 6월 8일 금요일과 월요일에 비중을 꽉 채워놨습니다. 반등 나올 때 다시 현금화 일부 20%의 현금화, 그리고요 6월 10일 또 공포스러운 조정이 나올 때 그 현금화해둔 자금으로 반도체에 압축을 했죠.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석이 있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반등 나올 때 1순위의 V자 패턴 폭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0분 동안요, 여러분들께 V자형 혹은 N자형 패턴에서 가장 많이 먼저 치고 올라올 종목, 그 종목에 대한 교육, 시황에 대한 교육, 검색해서 터져나온 종목에서의 상한가 잡아내는 교육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의 시각을 바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스페셜 진행의 아나운서 박현정입니다. 저희 주식투시경에서는요, 40년의 주식 노하우를 보유한 윤정도 대표님과 또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를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에 대해서 교육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5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코스피는 8%대 상승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4%대 급락하는 장세를 보여주면서 이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또 과연 어떤 종목을 압축적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5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윤정도 대표님의 교육 자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세 속에서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검색기에서도 다양한 종목들 잡아냈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검색기는 이렇게 정확하게 진입 타점과 탈퇴 타점 잡아드리면서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후성 같은 경우에는 23%대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종목 검색기의 진입 신호에 따라서 상승률을 쌓아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원익 IPS 6월 4일에 상한가까지 안착한 이후에 또 추가적인 강세 검색기에서 포착을 해내는 모습이고요. 현대건설과 LS 엘렉트릭 각
각각 8%대, 11%대 오늘 상승률을 잡아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검색기에서 오늘 이틀 연속으로 포착되며 추가적인 강세도 잡아보실 수가 있었죠. 오늘은 8.54% 상승하면서 상승률 쌓아보실 수가 있었고요.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24% 강세를 보여주면서 검색기에 포착이 되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모습입니다. 6.5%대 상승률 검색기를 통해서 가져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HP, SP 같은 경우에도 온디바이스 AI 수혜 기대감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죠.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검색기에 포착이 되었고요. 오늘은 4.56% 추가적인 강세를 가져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도 20%대, 10%대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들 잡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일장부터 이렇게 상한가까지 안착하는 종목들, 이렇게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기 빠르게 사용해 보셔야겠죠. 검색기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자막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신청해 주시는 선착순 30분께 검색기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도 내일장 정확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막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윤정도 대표님의 교육 직접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셔서 교육 자세하게 들어보시고요. 교육방 입장하시면 주린이 기초 탈출 도서 자료 한 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다양한 혜택 놓치지 마시고 방송 시작 전부터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과연 종목 검색기는 어떤 종목들 포착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장 속에서 압축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님의 교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또다시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의 조정이 나오다 보니 결론적으로 대세 하락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증시의 기준에 S&P 500 지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500개의 우량 종목, 그것을 지수와 환산시켰을 때의 기준, 거기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의 조정이 형성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이게 대세 하락으로 전환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지금 S&P 500 지수,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 지수, 유로의 지수는 종가 선차트로 놓고 보실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9월 이후에 어마어마한 변동률, 상승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많이 터져 나왔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금 설정해서 보여드리면 S&P 500 지수의 낙폭은 지금 마이너스 3%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3%의 조정이 이게 어떻게 대세 하락을 운운할 수 있나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 요인은 첫 번째 뭐가 돼 있죠? 경제 지표가 좋아서, 고용 지표든 또 CPI든 PPI든 지표가 좋아서 고금리가 유지되고 금리 인하 하반기에 2번 할 걸 예상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또 인상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고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부담감, 이게 악재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환율 1,500원대를 훌쩍 넘긴 환율, 원화 가치의 훼손이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세 번째, 미국과 이란과의 분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까? 아닌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고금리 기준에 성장주들의 폭등 랠리는 지속되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 이 자리에서 교육 시간에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환율이 1,500원 훼손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달러 인덱스의 강세 그리고 약세로 크게 전환되지 않는 흐름 속에서의 연동폭이다. 거기에 달러화의 엔화 대비해서의 초강세의 흐름. 엔화는 지금 절하율이 10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환율 1,140원 대비해서 1,500원? 30-40%뿐이 안 돼, 절하율이. 적지는 않지만 일본 엔화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죠. 엔화는 100% 이상의 1달러에 75엔, 75엔만 주면 1달러를 사다가 지금 150엔 넘게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일본이 망했습니까? 전혀. 결론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분쟁, 시장에서는요 전쟁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전쟁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3차 세계대전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 어떻게 되느냐? 동결이죠. 무슨 주식시장이 왜 열려요? 금융시장 다 동결이지. 윤정두조차도 군대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피난도 못 가죠. 핵무기 쏜다 하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기준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에서도 이란을 공격할 때 아주 명확한 정밀 타격. 그렇게 한 이유는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니죠.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미국의 방산업체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기를 사용하고 다시 미국 정부가 무기를 구매해주고 방산업체들 숨통 트이죠. 원유 사업 장악하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장악력 가지고 가죠. 재건 산업에 대해서 경기 성장을 도모할 수 있죠. 이러한 모든 굉장히 계산된 내용으로 정밀 타격을 해서 이란의 수뇌부를 다 폭사시켜버린 거죠. 인류의 역사상 사실상 있기 힘든 그런 내용의 사건이 터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조정을 받을 때 3월 달에 조정이 요구했고요. 지금은 합의가 안 되고 있어도 오히려 신고가를 내립니다. 왜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더 이상 중동발 악재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호재로 인식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나라만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3월 달처럼 크게 형성됐을 뿐이지 그것조차도 20% 수준의 조정까지 염두에 두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의 위치에서는 내려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6조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5조 달러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엔비디아의 추세가 또 실적이 훼손돼 있습니까? 전혀. 추세는요. 폭락입니까? 전혀. 결론은 엔비디아의 월봉 로그 차트로 보시나 또 요 흐름으로 놓고 보시나 지금 3월의 저점이 깨진 내용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시장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는 엔비디아와 S&P 500 지수, S&P 500 지수와 엔비디아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세계 반도체 D램 시장의 3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을 보자. 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똑같이 흘러가니까 방향성, 변동률 그런 모든 부분들이 거의 흡사하게 흘러가니까. 결국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설정을 해드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최고점을 형성할 때 최대 20%까지 빠질 수도 있다. 다만 20%까지 빠지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 흐름일 것이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요 바닥 찍고 15.74%까지 밀려 내려온 이후의 흐름에서는 마이너스 20%를 열어놓지 않고 가격 반발력의 기준을 설정해 잡아드린 거죠. 미국 장의 기준에 미국 현지 시간 기준에 9일 날짜입니다. 9일 날짜에 장대 음봉으로 다시 떨어졌다가 앞전 부분의 흐름을 훼손시켰다가 결국은 꼬리 달고 돌려서 망치형 해머형의 기준으로 마감이 된 거예요. 강력한 반전의 신호. 하락하던 기준에 강력한 상승 반전의 신호. 그것을 N자형 패턴으로 묶어서 보자.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반도체 D램의 어마어마한 폭풍 성장. 이제는 HBM을 설계하는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GPU죠. 죄송합니다. GPU를 설계하는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또 GPU를 조립하는 TSMC를 뛰어넘는 반도체 업체들의 그 어마어마한 실적. 엔비디아는요. 주당 순이익 11센트가 19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1달러 죄송합니다. 1달러 90센트까지. 그렇게 되면서 17배, 18배 올라왔거든요. 얼마 만에? 3년 만에. 근데 반도체 D램 업체들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경우에 1달러 56센트가 7월 발표 실적 19달러까지 예상해요. 12배 이상. 1년 만에.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주가가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글로벌 시장 1위였습니까? 엔비디아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못 들어오던 업체였죠. 23년 5월에 26% 하루에 갭상승 나오고
시가총액 1조 넘기고 그로부터 해서 6조 수준까지 올라간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간 영업이익 얼마입니까? 1,300억 달러. 지금 삼성전자 2,200억 달러. 올해 하이닉스 1,7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가 슈팅이 더 크게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D램 시장 3위인데 이런 폭발적인 시세 너무 가파른 거 아니냐 했을 때 로그 차트로 보고 가파르다면 쉬어가는 흐름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로그 차트의 장기물까지 여전히 윗방향의 흐름을 볼 수 있다. 864에서 한 단계 내려와서 850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만 결국은 종가는 다시 935달러로 들어 올려놨어요. 그러니 이게 대세하락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졌을 뿐이다. 박상재 TV 윤정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최고점에서 이런 조정을 미리 얘기하고 현금 비중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죠. 이격에 대한 부분 강조를 드리면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현금 10원도 없는 것들이 나는 낙관론자예요. 이런 말장난하면서. 낙관론자니까 시장 폭등 나올 거예요. 이런 말장난하면서. 매일매일 수십 수백 종목 매수 제한을 내면서 그럼 지난 목요일에 돈 없었을 거 아니야. 비중 주식만 다 있고. 근데 금요일 폭락 나오니까 거기다가 몰빵 매수. 월요일 날 추가 폭락 나오니까 또 매수래. 땅 파서 돈 나오나? 땅 파서 돈 파서 그걸로 매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는요. 5월 12일부터 전량 매도 그리고 재편입. 전량 예를 들어서 전량 매도 재편입을 했는데 조금 더 밀려서 완전히 채우려고 했는데 안 밀리고 돌렸기 때문에 다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돌려야 되는데 밀리고 돌려야 되는데 안 밀리고 또 돌려 또 전량 차익 실현. 그걸 5번의 전량 차익 실현한 거예요. 그리고 50% 비중 채우고 왜 더 채우려는데 안 밀리니까 또 차익 실현. 그걸 마지막에 75%까지 채웠고 결과적으로 6월 2일 날 전량 매도하고 현금. 그리고 3일 날 선거, 4일 날 시장 횡보, 삼성전자만 올라가고요. 그러고 나서 5일 날 시장 고점 찍고 밀릴 때 55%의 편입. 8일 날 월요일 날 추가적으로 폭 나갈 때 45% 추가 편입. 그리고 나서는요. 현대차 5% 갖고 있던 것도 다 정리해서 반도체 편입. 그리고 나서는요. 9일 날 시장 폭등 나올 때 20% 현금화. 아쉽죠. 좀 더 많이 해놓을 걸.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10일 날 재차 폭락 나올 때 20%의 비중 반도체 편입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현금 비중도 없던 사람들이 채널 돌리면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대바닥 다 사셨죠. 현금 어디 있었냐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 한 번도 안 해놓고 현금이 어디 있었냐고.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 한 번도 안 해봐놓고 이격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져 있단 말이지. 이제는 반등의 기준을 설정해서 본단 말이지. 근데 어설픈 반등에서는 또 현금화를 할 거란 말이죠. 이해되세요? 비관론자는요. 걔네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 여기 이전에서부터 시장 폭락 나온다고 계속 폭락 나온다고. 그러다 조정 한번 나오면 보셨죠? 폭락 나왔죠? 그 올라가면 보셨죠? 대박 나셨죠? 또 폭락 나오면 보셨죠? 폭락 나온다 했죠? 이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비관론자는 인생 자체가 비관론자예요. 그런 사람들 말도 듣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여드렸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도 보여드리는데 가장 핵심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방향성도 똑같고 거의 흡사한 변동률을 가지고 갑니다. 250% 올라왔어요. 250%. 이거 잘 보시면 최고점에 조정 나올 거다. 다들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했죠. 근데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방송하면서 우리는 현금화를 다 했고 재편입했고 현금화를 다 했고 재편입했고 현금화를 다 했고 재편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음봉 떨어질 때 이건 또 뭐야 라고 했지만 결국 꼬리 달린 이 흐름 속에서 강한 자신감. 그러니까 6월 9일 차익 실현한 20% 비중을 다시 6월 10일에 반도체로 재편입. 반등의 목표치 범위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가장 강력한 망청이 떴습니다. 그 근거가 있고 매수 신호를 잡아드리더라도 현금 비중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흐름으로 설정을 잡아드리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증거자료 다 보여드리죠. 11월 7일 시장 4천 깨져서 3천까지 밀린다. 엉뚱한 소리 할 때 윤정도만큼만 여러분들께 5,600 갑니다. 또 2월 6일 시장 다시 5천 넘겼다가 4천 또 다시 깨질 때 윤정도만큼만 시장 5,800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3월 4일 저 폭락장 속에서도 윤정도만큼만 5,093, 6,300포인트 때 6,400 가까이 올랐잖아요. 5,093일 때 얼마? 6,300 간다. 그리고 빠르면 4월에 7,000 간다. 그게 윤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위치는 어떻게 해요? 6월 2일 8,933포인트 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을 때 전량차익 실현의 신호를 내드리고 그리고 조정이 올 겁니다. 8,000 그리고 7,600까지 15% 이상의 조정이 올 겁니다. 신적인 존재잖아. 그러니까 다 팔아 그냥 다 싹 다 매도. 응? 요거 계속 제가 잘못 설정해 갖고 나오는데 6월 2일자 걸로 방송하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지금 제차 7,442포인트 찍고 나서는요. 제차 8,100, 8,600까지 최소 가격 반발력. 그리고 당연히 6월 달에 10,000포인트, 9월 달에 15,000포인트 간다. 그걸 설정해 드리는 거죠. 우리는 반도체 비중을 100%꽉 채웠습니다. 누구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요. 얼마에? 5월 12일 날 30만 원, 200만 원 찍고 밀릴 때 29만 5천 원, 195만 원의 매도. 그리고 재편입은요. 27만 원 이탈되고 170만 원까지 이탈되죠. 그럴 때 재편입. 그리고 또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마지막 매수 평균 단가가 삼성전자 31만 8,500원에 매도하고 15% 더 올라서 배 아팠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고점 차익 실현 재편입이 더 많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100% 현금 기준에 31만 5천 원에 재편입을 했어요. 응? 남들은 지금 시장 15% 빠져갖고 피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재편입 단가 대비 지금 30만 원 살짝 이탈됐는데 5%, 6%만 돌리면 수익이에요. 거기에 하이닉스 마지막 차익 실현이 233만 3천 원. 6월 2일 날 종가 기준에. 그러고 나서 재편입이 얼마? 200만 원의 재편입. 얼마입니까 이 차이점이. 그리고 앞에 5번의 차익 실현 재편입의 그 수익은.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실적이 글로벌 시장 1위, 3위까지 올랐다. 이거지. 아 실적 좋아졌어요. 얼마나. 그냥 좋다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핸드폰 키세요. 카메라 키시고 하단에 자막 계속 나오잖아요.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전략이 1시간, 2시간짜리 동영상 매일매일 영상을 새롭게 만들어서 매일매일 올려드려요. 그걸 무료로 들으시고 이 엄청난 실적 개선폭에서 오버슈팅 나오는 위치에서 걱정 마시고 편익 기준 설정하시고 지금 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54% 이상의 비중까지 형성돼 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도한 매도와 함께 얼마? 52.7이야. 그러면 다시 54, 55, 56까지 올라. 왜요? 영업이익 전체 시장의 상장사의 영업이익의 74%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74%까지 확장이 돼도 이상할 건 없다. 최근에 계속 그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슈팅 나서 시장 지수는 폭등하는데 오른 종목 10%, 하락 종목 90% 이런 흐름이 계속됐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왜? 실적이 되는 애들만 가는 거지.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유가증권 시장도 이곳점에서 조정 10에서 15% 나올 겁니다. 7,600까지 내려올 겁니다. 다들 손가락질하고 무슨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랬잖아요. 결국 내려왔죠. 주봉으로도 이격 다 보여드렸고 결국 내려왔죠. 그러면 결국은 다시 돌리는 흐름뿐이 없다는 거예요. 월봉의 기준에 이게 어떻게 조정입니까? 응? 되돌리는 흐름이 초강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 55% 비중 꽉꽉꽉 밟아드렸잖아요. 그런 비중. 그리고요. 6월 21일 날 오프라인 강연에 있어요. 지난 7월 12일 날 오프라인 강연에 오신 분들은요. 반도체 67%에 이수배터리스 33%. 자동차가 아닌 IT의 기준에 그리고 이수배터리스 13만 3천 원 아니지.
11월 달에 14만 원대 전량 매도 14만 6천 원. 12월에 15만 원 가고 연초에 16만 원대까지 왔습니다만 시장 수익률을 못 미쳐요. 우린 전략 차익 실현하고 반도체로 다 갖다 붙였죠. 계좌가 시장 170% 올라올 때 계좌 수익은 600%, 700%입니다. 그게 주도주의 매매예요. 그게 강연회의 효과입니다. 오프라인 강연회 때 참여하신 분의 계좌, 자, 잘 보세요. 1억 1,500만 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했죠. 그 계좌가 어떻게 됩니까? 5억까지 올라옵니다. 1억 1,500, 1억 1,600 편입한 물량이 500%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3월 기점으로 90%, 100%까지 확장하고.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7월 10일 강연에 오신 이후에 100% 이상 수익 내고 현금화하고 그러고 나서 원금 빼고 수익 빼고 수익금의 일부 58억 가지고 113억까지 더블 수익이 났죠. 그리고 차익 실현 재편입 과정. 그 흐름들의 수익 범위가 11월 달에 강연에 오셨던 분들 계좌에서도 11월부터 시장은 더블 났어요. 근데 비중 어떻게 됐습니까? 70% 이상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1월에는 현대차 비중 1월 22일에 전량 차익 실현 이후 반도체에 집중. 시장 대비 더블이 아니라 시장 대비 월등한 얼마? 250% 이상의 수익. 강연에 오신 분들의 포트예요. 1월 25일 현대차 다 매도하고 20% 아니지. 46만 원 이하에서 20%. 그리고 반도체 속된 편으로 몰빵. 마찬가지예요. 3월 달에 시장 폭락 나올 때 전부 압축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90%. 그리고 현대차 일부. 실질적으로 반도체 전체 집중. 그러니까 4월 달에 시장 7천 간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반도체 90% 채워드리고 5월 달에 역시 반도체 90% 채워드리면서 시장 수익 대비 월등한 수익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90에서 100%다 반도체 채워놨죠. 그것만이 살 길이었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현대차도 반도체보다 더 밀렸어. 모비스 마찬가지. LG그룹주 추풍낙엽이고 로봇주 마찬가지잖아요. 이번 오프라인 강연회 때 오셔야 됩니다. 하반기를 보시는 전략. 그리고 당장의 기준에 6월 11일 반기죠. 상반기의 마지막 내마녀의 날. 지수 선물, 지수 옵션, 종목 선물, 종목 옵션. 물론 종목 옵션은 아예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마녀의 날이 맞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내마녀의 날에 변동률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변동률을 이겨내서 이런 분들처럼 12만 3천 원에 2천주, 2억 5천 하이닉스 사서 지금 얼마입니까? 고점으로 따지면 50억. 2억 5천 사서 50억. 2000%. 마찬가지예요. 이분 35만 원일 때 엉덩이 실룩실룩 94%, 35만 원일 때 그럼 17만 원에 산 거죠. 1200%, 1300% 수익. 마찬가지예요. 나 처음으로 템버거 수익 납니다. 얘도 하이닉스. 계좌가 여러 개시죠. 근데 묻어나서 하이닉스 대박 났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솔루션, LS 일렉트릭 매매하는 종목도 있고 주력을 가져가는 종목도 있어요. 똑같은 분이에요. 평생 처음으로 1000% 윤정도 따라하고 교육받고 대처를 했더니 어떻게? 종목 검색기 무료로 받으셔서 어떻게?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로 하단 자막에 신청하는 대로 들어오셔서 이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1700%. 안 부러워요? 당장 만기일의 기준에 수익을 잡아내야죠. 이런 분들처럼 14억 돼 있어야 될 계좌가 9억 수준뿐이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죠. 똑같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그리고 지금 장에 투매하면 안 되겠죠. 제발 좀 부탁입니다. 마지막 5월 27일 이후에 전부 현금 비중 확보. 그 현금 비중 확보 이후에 얼마? 6월 5일 그리고 6월 8일, 6월 9일 다시 100% 반도체 편입, 다시 20% 차익 실현, 6월 10일 폭락장에 다시 100% 편입. 평균 단가는 저 밑바닥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16% 빠진 장에서도 하하하 웃으면서 당장에 6월 11일 이야 검색기 통해서 상한가 잡고 더블 수익, 더블 수익, 주도주 수익까지 나는 초대박 수익 내겠다. 이런 마인드로 시장 즐겁게 보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참여하시고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정두 대표님의 교육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신청해주시는 선착순 30분에 이어서 저희 오늘은 또 신청해주시는 분들께 최대한 검색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단 자막 통해서 빠르게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시는 분들은 윤정두 대표님의 교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장중에 대표님께서 올려드리는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 교육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주린이 기초 탈출 도서 자료 한 권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종목 검색기 신청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외에는 전부 6월 달에 전량 매도의 기준을 이 중에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다 좋은, 다 긍정적인 하다못해 6월 10일 날 현대오토에 뭐 13% 이상의 폭등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주도주 반도체가 밀리니까 다 꼬리 달고 내려와 버리죠. 주도주 비중부터 채우세요. 방송화면에서 이렇게 다 보여드렸잖아요. 6월 달에 다 매도하시라고. 이걸 왜 못 쫓아하십니까? 결론은요. 하이닉스 기준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삼성전자 기준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상태인 종목 반도체만 일단 우선 채울 수 있다. 그리고 8,000포인트를 넘겼을 때의 기준에 그때 돼서 여타 종목의 변동성 매매를 하자. 그걸 기준으로 설정해 드린 거예요. 4월 달에 빠르면 7,000 넘길 수 있다. 3월 24일 날 시장 5,000일 때 우리나라 누가 이런 전략을 설정해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전략대로 매매를 기준 잡고 이 수익을 갖고 가고 싶다. 카메라 켜시고 핸드폰으로 자막에 나오는 대로 빨리 입장하셔서 나도 제발 이렇게 진짜 100% 현금화 갖고 가다가 7,600에서 100% 주식 채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채널 돌리면 거짓말쟁이들 나와서 주식 100%인데 맨날 더 사라고 땅 파서 사냐 이거야. 윤중두처럼 명확하게 차익 실현 범위 잡아드리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다시 얼마? 52%대 3%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요 엄청난 기회죠. 영업이익 비중이 74%인데 올라갈 자리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검색기 무료로 마지막 선착순 100명 지금 하단 자막에 신청. 그 이유는요. 1월 달에 띵동 70만 원입니다. 원래 60부터 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200%, 300% 올라오죠. 천하의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서만 300% 올라옵니다. 띵동 90만 원이에요. 띵동 100만 원이에요. 고점은요 247만 원입니다. 띵동 120만 원이에요. 고점은요 247만 원입니다. 이게 4월 말이야. 띵동 136만 원. 여기서부터도 더블 가요. 5월 4일입니다.
띵동 160만 원, 띵동 180만 원, 띵동 띵동 계속 매수 신호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편입을 못 하잖아요. 서로의 신뢰도가 없으니까. 천하의 종목 검색기가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시가총액 3위 SK스퀘어, 시가총액 4위 삼성전기, 시가총액 5위 현대차가 터져 나오는 흐름 속에서 이 시가총액 2위, 3위 나오잖아요. 수십 수백 종목이 떠 있어야지 얘네 둘만 딱 터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검색기가 어딨어? 삼성전자 검색기 나왔는데 걔만 나오는 검색기가 어딨어? 막 수십 수백 종목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겠지. 6월 9일에도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진입 이후에 9.44%, 검색해서 띵땅 재진입, 띵땅 재진입. 이런 신호가 나오는 검색기, 다른 종목 눈독 들이지 말고 SK 하이닉스에서 시장 290% 오를 때 2,800%, 시장 주도준 10배 오른다 그랬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왜 남아 있습니까? 시장이 더 오른다 생각하니까 남아 있죠. 근데 시장을 네이버가 땡겨? 시장을 두산에너빌리티가 땡겨? 시장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땡기냐고요. 시장을 로봇주가 땡겨? 풀 뜯어먹는 소리잖아. 시장은 반도체가 땡길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그들의 비중을 꽉 채워놓고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나머지도 꺾여져서 무너져서 못 돌릴 종목을 왜 들여다보고 있냐고. 늦었다 싶었을 때 빨리 정리해서 압축하라니까 왜 그거를 들고 계시냐고. 왜 윤정두가 잡아들인 수익을 시청자분들 마음대로 다른 종목에서 손실로 다 훼손시키냐고. 수익은 윤정두 덕분에, 윤정두 때문에, 윤정두 형님 덕분에, 혹은 윤정두 동생 덕분에 수익은 여러분들이 반도체에서 다 잡아내고 차익 실현까지 다 잡아냈잖아. 근데 왜 엉뚱한 종목에서 손실을 내고 있냐고. 수익 내드린 윤정두가 다시금 반도체입니다.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하고 있는데 왜 엉뚱한 종목 가지고 가면서 지금도 늦지 않아요. 전략 매도해서 반도체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반도체는 안 밀렸습니까? 반도체도 지금 고점 대비 20% 조정이에요. 하이닉스 15% 이상의 폭락입니다.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지금 200만 원 공방이잖아요. 15% 폭락이야. 얘라고 안 밀렸어? 그러면 돌릴 때 기준에 이 기준에 설정 범위 잡고 얼마나 멋들어져. 윤정두 말고 이렇게 매도 신호 내드린 사람 있어요? 윤정두 이외에 매도 신호 있는 사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윤정두 이외에 5번의 전량 차익 실현. 왜요? 깨져 내려와서 더 밀리면 100% 채우려 했는데 안 밀려서 50%씩 분이 재편입 안 했잖아. 여기도 50%뿐이 재편입 안 했잖아. 여기 돼서야 77.5% 재편입 했는데 전부 차익 실현을 해버렸죠. 그리고 여기서 재편입. 그리고 9일 장 막판에 20% 현금화. 그리고 10일 날 재차 100%. 평균 단가 200만 원. 최고점에서 마지막 차익 실현 얼마? 233만 3천 원. 240만 원대까지는 수익을 못 냈더라도 머리 꼭대기에서 판 거죠, 결국은.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다 잡아드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이외에 다 파십시오. 하이닉스입니다. 이외에 다 파십시오. 얘만 유일하게 저평가입니다. 지난해 말에 5,000포인트 못 돌파했을 때 4,000포인트 때 중반까지 올라왔을 때 지난해 말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85조. 지난해 말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는 40조였어요. 25년 기준. 그리고 26년 기준 85조.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43조 나오고 얘가 85조에서 단계별로 올라옵니다. 일단 10만 원 남갔던 삼성전자가 20만 원은 무조건 넘긴다고 기준 잡고 대처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기준에 2월 6일 날, 정확히 2월 6일 날 5천 넘겼던 지수가 4천이 깨집니다. 다들 아우성 쳤죠. 3천 간다고. 윤정두 혼자 7천 간다, 8천 간다, 10,000 간다 얘기하고. 왜요? 43조였던 영업이익이 85조 전망치 나왔던 게 연말인데 2월 6일 날 166조까지 상향돼. 그러면 고점 10만 원을 넘긴 삼성전자가 40만 원 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 주가는요. 이때 삼성전자 10만 원대 중반이에요. 초반 중반. 그러니까 강력한 매수자인. 3월 5일이면 언제입니까? 미국 이란 분쟁 터지고 나서 시장 6,300포인트대 찍고 5,000까지 내려왔을 때. 근데 영업이익 전망치는 어떻게 돼? 185조로 오히려 증가해요.
그러고 나서 3월 말에 다시 5천 내려옵니다. 그때 악재 요인은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천하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원자재 조달이 안 되니 수출에 펑크가 날 거다. 난리 났다. 그러면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돼야 되잖아. 근데 4월 7일 날 탁 보시면 영업이익 전망치가 227조야. 와우. 그러면 40조 하던 애가 200조, 5배죠. 주가가 50만 원 넘겨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실적이 얼마큼 좋아졌는지 판단도 계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방송 나와서 삼성전자 좋아요. 그럼 옆에 아나운서가 그럼 지금 사도 되나요? 조정받으면 사죠. 조정이 나와서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요? 내가 고점에서 팔라고 했잖아요. 이거 폭락 나온다 했죠. 아우 진짜 그 쓰레기들 얘기를 왜 들어? 결론은 227조예요. 단 한 번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회된 적이 없어. 뭐 이게 악재입니다, 저게 악재입니다.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시장에 조정이 나오고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러던 것이 실적 발표가 빵 나오자마자 227조에서 어떻게 돼요? 한 방에 57조 영업이익 나와버리니까 300조의 영업이익으로. 그러니 40조 대비해서 7배 올라온 거잖아요. 7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니까. 윤정두가 그런데 70만 원 얘기해서 60만 원까지만 얘기했지. 현재로서는 겸손하니까. 그게 300조만 돼 있어. 지금 얼마? 355조, 356조 돼 있습니다. 358조든가 어찌 됐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1개월 전에 5월 12일 날 8천 찍을 때 윤정두가 20년 만에 현금 100% 확보할 때 그때 기준이 330조 수준, 거기서부터 20조가 더 올라왔다. 20조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적 전망치가. 그러면 8,000포인트 찍을 때 대비해서 더 올라 있으니까 시장은요. 8,500 이상 가 있어야 돼. 고점은 당연히 찍었지만은 그게 오버슈팅을 할지라도 8,500 이상. 왜? 실적이 더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지금 7,500이 훼손이 되고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20%, 15%, 20% 무너져 내려와 있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거예요. 내재 가치, 기본적인 분석은 싹 다 해드렸잖아요. 어느 누가 2월 6일 시장 4천 깨지는데 거기다 대고 6천 갑니다. 30만 원 갑니다. 어느 누가 4월 달에 빠르면 4월 달에 시장 7천 포인트 올라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줘? 이 얘기를 듣고 반도체를 편입해서 반도체로 수익을 냈으면은 윤정두 얘기를 듣고 따라 움직이셔야지. 왜 수익은 윤정두가 내줬는데 지금에 와서 손실은 엉뚱한 종목 사서 손실을 내고 있냐고. 누구 말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매도 해서 반도체로 압축하십시오 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요. 답답해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탈합니다. 그냥 있었으면 되는데 윤정두가 자꾸 사고 팔고 시켜가지고 짜증났다고. 그리고 이탈해요. 그 수익 다 까먹고. 답답합니다. 6월 9일에 반등 나올 때 차익 실현 범위까지 설정해드리죠. 6월 8일에 어떻게 해요? 반도체 6월 8일에 100% 채워드리죠. 6월 8일 100% 채우고 한 방에 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16% 올라오잖아 하루에. 그러니 차익 실현 현금화를 하는 거지.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세요. 바닥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막 나오잖아요. 능동적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1월 달에 띵동 12만 원입니다. 얼마 올라와요? 200%. 삼성전자입니다. 띵동 16만 원. 이게 언제입니까? 2월 3일입니다. 그럼 2월 6일 날은 얼마겠어? 시장 급락했으니까 4천 깨졌으니까 얼마겠어? 13만 원, 14만 원 했겠죠. 거기서부터도 200%예요. 왜 윤정두 말 안 들어요? 실적이 그렇게 되니까 들어간다 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요? 윤정두 덕분에 수익 내고 왜 지금에 와서 딴 종목을 사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나오는 검색기 보셨어요? 얘만 나오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 여기서부터 247만 원, 150% 이상. 얘 여기서부터 얼마입니까? 37만 원이니까 거의 뭐 더블 수준. 언제예요? 4월이에요. 띵동 4월 27일 22만 4천 원, 129만 5천 원.
두 종목만 나와. 띵동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스퀘어만 가는 더러운 장세. 그렇게 하지 말고 걔네만 뜨는 검색기, 증권사 본사에서 다운받는 검색기. 윤정두가 왜 얘기해? 증권사 본사 임직원들이 삼고초려해서 이번에는 검색기 만들어 주십시오. 시중에 2, 3천 가지의 종목 검색기가 있는데 전부 안 맞습니다. 사설업체들 겁니다. 증권사 본사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종목을 검색기를 만들어 줄 수 있게 수식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삼고초려해서 증권사 본사에 찾아와서 윤정두의 도서 10권을 압축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용 교재로 쓰인 그 교재, 대학 강의 교재 10권을 압축해서 수식을 30여 가지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종목군들이 나오는 거예요. 5월 11일까지 슈팅 범위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차익 실현하고 10일 날 100% 현금화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바닥 찍고 돌릴 때 흐름에 꺾이면 또 차익 실현하고 LG전자 여기서부터 편입해도 얼마입니까? 40만 원대 중반까지 오죠. 더블이에요. 5월 14일 그리고 21일 날 상한가를 들어가. 삼성전기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기입니다. 네이버도 상한가 들어가죠. 언제? 6월 1일 날. 두산로보틱스 상한가 하죠. 전부 뜨죠. 그리고 꼴이 다 달리고 내려오잖아. 고점 대비 10% 이상. 매도 신호 명확히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검색기가 어딨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기입니다. 시가총액 1위, 2위, 이 당시 3위. 이런 종목군들의 슈팅. 나도 제대로 된 훌륭한 종목에서 이러한 수익 범위 내고 싶어요. 나도 제대로 된 훌륭한 종목에서 포착돼서 상한가 잡고 따블 수익 내고 싶어요. 나도 이런 삼성전자에서 윤정두가 윗꼬리 달리고 내려오더라도 걱정 마십시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실적에 대한 목표 주가 45만 원, 60만 원입니다. 다만 이제는요. 오프라인 강연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부터 올라가 봐야 더블뿐이 안 돼. 50% 더블이야. 그전에는요. 몇백 퍼센트 템버거의 흐름을 보고 시가총액 1위, 2위를 들어갔다면 그러면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되겠죠. 이런 변동성의 흐름을 왜 놓칩니까?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에 5번 이상에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 다시 밀려왔을 때 재편입의 기준에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했습니다. 재편입했습니다. 이 전략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여기서 현금 100% 갖고 있습니다. 현금 100% 55%또 45% 샀습니다. 여기서 대차 20% 현금화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31만 5천 원 평단 좀 높죠. 시장 16% 이상 깨졌어. 하이닉스는요 200만 원 평단이야. 시장 16% 깨졌다고. 우리는요 5번의 전량 차익 실현과 밑으로 더 내려와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50%씩 재편입의 기준과 여기서는 참고일 동안에 맛있게도 얌는 75%의 재편입의 기준에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6월 5일, 6월 8일이죠. 요거 날짜가. 그 기준의 수익 범위를 채널 돌리면 거짓말쟁이들 뭐라 그래요? 아 매수하세요. 아니 어떻게 매수해? 주식 비중 100%로 계속 갖고 가라 그러더니 주시장 폭락하니까 아 지금 더 사세요. 땅 파서 돈 파서 더 사냐고. 신용 미수 물방해요? 아주 나쁜 친구들이지. 그리고 반등 나오면 그거 보셨죠? 대박 나셨죠? 확 그냥 막 그냥. 정상적인 범위에 정상적인 흐름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장 6월 11일에 내마녀의 날에 나도 그 변동성 속에서 주력주 제대로 잡고 차익 실현도 해보고 현금도 만들어보고 또 검색기 종목에 상한가 잡아내고 상한가에서 따블 수익까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빠르게 들어오십시오. 핸드폰 켜주고 카메라 켜놓으세요. 잠시 후에 전체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윤정두 대표님의 교육 들어보셨습니다. 하단 자막을 통해서 입장하시면 윤정두 대표님의 무료 교육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선착순 60분에게는 저희 종목 검색기 무료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 또는 가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